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환경이 좋았느냐? 좋지 않습니다. 우선 외교관계 국제적으로는 명나라가 반대했습니다. 아니 천자의 나라가 따로 있는데 조금만 조선에서 네 백성들만을 위한 글자를 만들어 무슨 언어를 만들어 그 명나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배신이라고 보고 굉장히 그 황제의 나라에서는 엄해하고 세종대왕의 왕 그 직위까지도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아주 환경이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서 외교적으로 명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이 국내 상황도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다 과거 한자 문화권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런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아주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한자 문화권에서 외우고 연습하고 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국가 성리학 그런 유교의 나라에서 우리 고유의 문자 군민정음이라는 이 글자를 만들어서 그 우리 고유의 그 문자 언어 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경영하고 그 나라를 함께 구성을 이루고 시대를 이어가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백성들한테 설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이 훈민정음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 글자를 몰라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층계급 또 노비와 이런 머슴과 이런 일반 관료계급이라는 하층의 백성들한테는 글자를 배울 기회도 없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글자를 쓰지 못하니까 전달도 못하고 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인데 그 글자를 만든다고 하는 그 임금님의 생각이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훈계하고 그런 바람직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한자어의 훈이라는 말이고 민은 백성을 뜻하는 뜻이고 그 정음은 소리입니다. 발음 소리, 발을 정자에 음성할 때 하는 소리인데 소리 음자 대왕께서 훈민 글자에 해당되는 그 문자 이런 말을 쓰지 않으시고 정음이라고 표시합니다. 소리라고. 소리가 이 소리를 알파벳이라는 글자를 표시한다는 뜻으로 정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훈민정음이라고 만드신 28자의 그 구호죠. 알파벳. 소리를 표시하는 약속 글자가 알파벳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사람도 그 글자의 그 약속 구호를 보면은 그렇게 소리내는 약속. 소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메타 수학이 있습니다만 수학에 쓰는 부호들은 1, 2, 3이라는 숫자 또 이걸 더한다는 더하기 숫자 뺀다는 그 마이너스 그 모습 그게 다 약속의 부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호는 똑같이 우리 언어를 표현하는 글자의 알파벳도 약속의 부호입니다. 그 약속의 부호를 세종대왕께서는 정음이라고 표시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시대의 세종대왕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여러 사람들 합의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세종대왕의 고심과 연구와 그런
고뇌 속에서 아주 비밀리에 만들어진 그 부호고 글자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느 양반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편전이나 학자들을 봤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면 왕이 자기 세력을 좀 구축하고 그런 명분과 이런 대왕이 고집스럽게 그걸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세력을 나름대로 만들고자 해서 그런 기구를 두고 그 당시에 정책을 피운 것이 지편전이고 지편전 학자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이게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그 창조 원리와 그 이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써놓은 책이 해례본이거든요. 해례본. 그 설명서 책자를 당시에 500권을 만들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월이 한참 한 400년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세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훈민정음 해례본 500권을 찾아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한 권 남았어요. 경기전이라고 한 권 해례본. 그것도 완성본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그럼 이 500권이 다 어디로 갔냐? 한때는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거를 수거해서 없애버렸거나 아니면 가져갔을 거다. 그러면 일본에라도 남아있어야 될 텐데 일본에도 없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그 당시에 정승들한테 나눠줬던 그 정승들 보러 이 해례본을 가지고 좀 가르치기도 하고 한글에 대한 이 창제 원리를 좀 여러 사람한테 두루 펼치라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려고 나눠준 책을 받자마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는 참. 그 시대에 세종대왕을 받들던 수많은 그 지식층의 사람들이 도리어 한글 창제, 훈민정음에 대한 그 귀한 가치를 도리어 당시에서는 반대하고 이거 있으면 우리 한자문화권의 이 정승들의 세상이 도리어 없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그 해례본도 없애는 그런 순환의 역사 속에서.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100년 전에 쓰던 우리 선조들은 한자문화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초대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쓰실 때 모든 문서가 한자어입니다. 아주 잘 쓰십니다. 이승만 그 서치. 그 시대의 광부들 전부 다 한자 문화권의 본들입니다. 국회에 기록된 문서들이 대체적으로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우리 갖고 있는 가족관계 이런 고적의 관계 되고 또 이런 법무부에서 쓰는 모든 서류 또 수사기관에서 쓰던 서류 거의 다 한자권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러던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2000년대를 맞이한 지금 오늘 2026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자 문화권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소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과 한국어의 세상입니다.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한민국과 나라 밖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의 문자와 언어의 체계가 바뀐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가 한글과 한국어로 소통되는 세월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감.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한글학회나 또 세종학당이나 또 각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한글 수업이나 이 과정들은 지도권에서 하는 데를 두고 또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 전체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누구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한글세계운동연합 오양심 우리 박사님 또 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 세계한인재단 그리고 우리 세인트 미션 대학교의 한글학부 이쪽에서 나선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재도 만들고 이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다면 사실은 여력이 안 됩니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여기 참여하는 학자분들도 그렇고 또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많은 교재와 이런 우리 한글 이런 가르치기 위한 많은 교육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거 몇 사람의 움직임은 가당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 메타 에디오 우리 주재현 대표이사께서 굉장한 부분을 발전시켜 놓으셨거든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메타 에디오의 이런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또 수학, 또 영어, 또 다른 이 품성 교육에 관한 여러 콘텐츠들을 다 같이 힘을 합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는 대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연합해서 선한 나라 민족이 크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로 나가고